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열악하고 또 박봉으로 근무하는 직업이지만요, 외국에서는요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모셔가기 경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직업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박봉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지만요, 외국에서는 고연봉에 대접받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우리나라에는 과거부터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이 있었죠. 천한 직업이 있고 귀한 직업이 있다라는 식의 의식을 가졌었는데요.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면서요, 이 직업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이 외국에서는 대접을 받으면서 높은 연봉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대접받는 직업 탑5. 첫 번째는요, 보일러 수리공이었습니다. 보일러 수리공, 가정용 보일러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보일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일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고요, 거기다가 최소 3년 경력 이상의 경력자만을 뽑는다라는 이런 곳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연봉이 2,400에서 2,6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직업인데요.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해서요, 저녁 7시쯤 퇴근한다고 하는데요. 출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주 5일째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예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직종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외국 중에서도 스웨덴에서는요, 우리나라 연봉의 4배, 5배 가량에 육박하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보일러 수리공의 연봉은요, 1억이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 보일러 수리공을 한번 부르기 위해서는요,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부를 수 있는, 그야말로 보일러 수리공을 구하는 것이요, 하늘의 별 따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전부터요, 미리 스케줄을 잡지 않으면요, 이 보일러 수리공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는요, 보일러 수리공의 인기가 높습니다. 그만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고요, 북유럽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보일러의 특성상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더욱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곳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는, 비록 보일러를 수리를 할 때는요,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요, 이 수리가 끝이 나고 일과가 끝이 나면요, 깔끔한 복장으로 멋진 고급 자동차를 타고 퇴근을 한다고 하네요. 자신이 땀 흘린 만큼 벌다 보니까요, 워라밸도 지켜지고 있는 사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접받지 못하지만요, 외국에서는 크게 대접받고 있는 직업, 첫 번째 보일러 수리공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배관공이었는데요, 연봉이 2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네요. 20만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 넘는 돈인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 뉴욕시에 소속되어 있는 배관공의 경우인데요, 연봉 2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것으로 뉴스에 나기도 했죠. 한 가지 특정한 예를 들자면요, 2016년도에는 연봉이 아닌 초과 근무 수당만 10만 달러 이상을 받아서요,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추천하는 직업 중에서도요, 너희들이 공부에 취미가 없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추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 하나가 바로 배관공이다라고 뉴욕의 블룸버그 전 시장이 추천할 만큼 인기 있는 직업이 배관공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그러면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면요,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직업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워라밸까지 생각을 한다면요, 뉴욕 시장이 추천한 직업 배관공, 연봉 20만 달러 이상의 직업, 꿈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배관공이 이만큼 연봉을 받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세 번째는요, 용접공입니다.
용접공,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용접공의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요,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유럽 같은 곳에서는요, 용접공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 연봉이 거의 1억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평균 연봉, 용접공의 평균 연봉은 2,117만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는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요, 용접공의 연봉이 상당히 고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용접공 중에서도요, 특수용접을 하는 분들은요, 훨씬 더 많은 고소득을 올리는데요, 그만큼 기술을 배우기는 또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을 배우기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요, 용접공에 대한 인식을 거의 막노동하는 사람의 취급을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는요, 용접공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가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대접받지 못하지만요, 외국에서는 대접받는 직업, 세 번째, 용접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치기공사였습니다. 치기공사는요, 치과에서의 보철물이나 교정장치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분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조그맣고 작은 물건을 다룰 줄 아는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치기공사 분야인데요, 우리나라의 치기공사의 평균 연봉이요,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약 2,380만 원 정도의 수준밖에 미치지 못했었는데요, 호주 같은 곳에서는요, 5천만 원 이상의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2017년 기준이니까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호주도 상당히 많이 기준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에다가요, 호주에서는요, 치기공사에 대해서만요, 비자를 따로 발급받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정 외국인 비자 제도입니다. 이 비자를 받아서 호주를 가게 되면요, 4년 동안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영어 성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비자를 받게 되면 영어 성적 제출도 필요가 없는 비자였습니다. 호주에서 치과기공사로 근무를 할 때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주 52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호주는 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근무를 하고 싶다, 초과 연장 근무를 했을 때는요, 여기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접받지 못하지만 외국에서는 대접받는 직업, 치기공사였습니다. 네, 다음은 타일공인데요. 타일공,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요, 주로 마루나 바닥에 대한 공사를 주로 하는 직업이죠. 최근에는요, 한국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당이 기본 20만 원 이상이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30만 원 이상의 일당을 받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일당으로 하는 것이 서로가 부담스러울 때는요, 공사의 건수를 놓고 일당의 개념이 아닌 한 건에 얼마의 계약 형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은 더욱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당의 개념의 경우에는요, 하루만 채우면 되는 노동의 형태라고 한다면요, 계약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요, 훨씬 더 시간을 줄여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계약의 형태가 훨씬 더 서로에게 유리한 형태라고 하네요. 타일공도 과거보다 우리나라도 지금 평균 연봉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내 평균 연봉이 2,849만 원일 때 호주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었으니까요, 지금도 호주에서는요, 타일공에 대한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접받지 못하지만 외국에서는 대접받는 직업, 다섯 번째, 타일공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알아봤는데요,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직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각종 설비에 대한 수리원 같은 경우인데요. 주택이나 아파트, 사무실, 식당이나 매장 이런 시설에서의 일반적인 설비, 또 이런 설비에 대한 수리나 보수, 전문 전기 설비를 조작하거나 냉난방 설비를 조작하는 육체적 노동, 이런 것들도 각광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의 직업으로 묶기가 어려워서요, 각종 설비 수리원이라는 표현을 쓰겠는데요. 이런 직업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육체 노동과 그리고 기술, 여기에서 쌓은 노하우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런 육체 노동과 기술과 그리고 자신의 노하우가 함께 녹여져 있는 일에는요, 그만큼에 대한 땀의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가끔씩 지나다니시다 보면요, 허름한 작업복에 각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고소득의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떤 직업은 귀한 직업, 어떤 직업은 천한 직업, 이렇게 해서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이런 사례를 봤을 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일수록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땀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나라,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할 줄 아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